예, 저는 그 건설업계에 한 30년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퇴직을 해서 음악은 학교 다닐 때서부터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 조금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살아온 나날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직장 생활도 열심히 됐었고, 가족과 또 주위 사람들의 어떤 배려와 사랑과 믿음과 이런 거로 제가 사회생활을 무난하게 정년퇴직까지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음악이 좋아서 음악 활동을 연습을 조금 하다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제 퇴직도 하고 어느 정도 이 시대에 약간의 어른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퇴직자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그 좀 뭔가 새로운 일을 갖든지 취미를 갖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악 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회사명을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제가 SK건설을 다녔었는데, 그래도 울산에 큰 족적은 좀 제가 남겨놨어요. 90년도에, 89년도부터 울산문화예술회관 그 공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울산대공원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울산에 이제 아파트 공사,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SK에너지 유공 공장 안에 주요 건물들, 이렇게 해갖고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큰 족적을 남겼죠. 제가 문화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문화 쪽에 약간 기여를 조금 하고 퇴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 것 같으네요.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83년도에 그 울산 현장, 옛날에 유공이죠. SK에너지로 바뀌기 전에 유공 공장 안에 그 건물 짓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걸로 내려왔다가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산, 부산, 포항 이쪽 영남 지방에 계속 한 20몇 년을 근무를 했죠. 요 현장 끝나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그때 나이가 27인가 8인가 그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낙후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맨 처음에 왔을 때 지금의 KBS 방송국하고 지금 울산문화예술학원 앞에 큰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비포장도로 있었어요. 2차선에. 내가 내려왔을 때 83년도만 해도. 그리고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사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비디오 촬영을 다 했는데, 공사 과정을 비디오 촬영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논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울산에 내려오니까 좀 깝깝한 혼자 있었으니까, 또 결혼 초기에다가 그러니까는 많이 좀 외로운 데다가 아는 사람 없고 도시 전체는 조금 이제 이게 좀 낙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도시에 대한 기대보다는요, 제 개인적인 기대가 더 컸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동기생들이 많았었어요. 이런 얘기 해둘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다들 안 내려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지방에 울산 내려가면은 진급을 우선적으로 시켜주겠다. 이런 꼬임에 넘어가서 여기 울산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거고, 울산이라는 데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까 맨 처음에 유니폼 말씀하셨지만은 울산 시내 남자들, 그러니까
청년들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떤 사복은 별로 잘 안 입었고 다 회사 유니폼들 거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복이 필요 없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그랬고 뭐 유공, 현대자동차, 뭐 현대중공업 뭐 해서 모든 어떤 그 사람들이 거의 유니폼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고 술집을 가면 외상값을 그냥 준다고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내의 젊은이들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학생들, 이런 청소년들을 빼놓고는 거의 기성 남자들은 거의 유니폼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가장 우선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계약직 외에는 전부 다 서울에서 다 내려왔었어요. 네, 그 현지 이제 울산 분들이었었고, 정규직들은 거의 전부 다 서울서 내려왔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경그룹이 유공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성경그룹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유공에 있는 사람들은 울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같이 이제 건설에 있는 사람들은 본사가 서울에 있었고 거의 서울공개공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의 서울서 다 내려왔고 계약직만 울산 사람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언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78년도에 첫 건설회사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 건설 업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81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 SK건설이 아니고 선경건설로 이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건설 계통을 가게 됐고, 대학은 기계과를 나왔어요. 기계과를 나왔는데 이제 사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지금 청년들이 참 취업 때문에 고민도 많고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을 받은 세대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우리 때는 졸업하면 보통 서너 개씩 합격을 해서 그중에 골라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전도 되고 수자원공사도 되고 건설회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건설 붐이 굉장히 일어났을 때예요. 막 사우디 같은데 이렇게 해외에 가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가장 봉급이 셌던 데가 건설업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건설업으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인으로 됐었을 때 기분이나 이런 거는 또 어떠셨어요? 그때는 사실 뭐 집이 가정 형편이 이렇게 편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집안이 아니고 그냥 학교 겨우 다닐 정도의 집안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장남이고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뭐 부모님한테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가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뭐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예, 제가 입사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어느 현장에서 진짜 사장님한테 워크하시는 걸로 조인트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예, 너무 아팠기도 했고, 정말 성질 같았으면은 정말 옷도 벗고 안전모도 벗고 그만둘래 뭐 이러고 싶었었는데, 이제 장남이고 어떤 뭐 이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에 참아야지, 이번 한 번만 그냥 참으면 된다, 이게 어렸을 때 가장 큰 기억이었었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오래 정을 못 붙였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직장, 그 뒤로 이제 이직. 예, 그리고 이제 81년도에 이직을 해서 2009년도에 정년퇴직 할 때까지 계속 다녔죠. 29년 30년을 거의 다녔죠. 혹시 그런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참이라든지. 글쎄, 울산에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
울산 근무만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계속 현장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울산에 현장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집을 이제 울산으로 이사를 했죠. 이사를 하고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는 상당히 정이 많이 갔죠. 그게 정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30분만 나가면 산이 있고 30분만 나가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뭐 잘 겪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쭉 보면은 어떤 태풍이나 뭐 어떤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상당히 잘 피해가고, 여기 울산이 나름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다라는 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런 게 느껴지고, 지금 저희들은 아이들이 이제 둘 다 결혼을 해서 다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올라오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고향도 여기가 아니니까 집사람도 서울이고 저도 서울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올라와라. 거기서 뭐 할 게 뭐 있어서 울산에 계속 계시냐. 근데 참 울산 정리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 갖고 아직까지 울산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것도요. 사실 울산에 정을 붙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진화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은 참 힘든, 아주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뭐 한강을 가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다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조건이 서울에서는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뭐 30분이면 가서 지나가서 배 타고 오고, 또 여기 무주 있었고 스키 타러 갔다 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는 아들만 둘인데 걔네들 어렸을 때서부터 무주 스키를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하여튼 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울산에 정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계속 아주 좋은 조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도시가 울산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면은요, 돈은 안 됐어요.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샀으면은 꽤 됐을 텐데. 근데 사실 우리 계통이 이제 건설 계통이 이 울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뭐 외국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맨 처음에 젊었을 적 했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기껏해야 중국 사람 뭐 이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다국적인 사람들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참 안전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도 안전의식이 별로 없었고 근로자도 안전의식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 다행이고 재수고, 그럴 정도로 안전에 너무 서로가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고용주나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 근로자들도 사실 인식이 예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난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해갖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전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 살아가는 거가 상당히 좀 공평해지지 않았나. 어떤 근로자다, 경영자다, 이거를 어떤 구분이라는 그 자체가, 근로자는 직접 어떤 힘든 일만 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는 만 아닌 것 같은 게, 사실 또 경영자들도 사실 머리 아픈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는 다들 근로자든 뭐 경영자든 다 어떤 인식들이나 뭐가가 좀 많이 공평해지지 않았나. 이 갭이 많이 줄어들어 갖고 서로가 대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사를 할 때서부터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거의 했었을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지금도 우리 그 회사 그 저 퇴직한 친구들 보면 거의 그뭐 20년은 최소한 기본이고 뭐 30년 이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이직을 무지하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책임감과 끈기와 의무감과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우리 세대에, 지금 현재의 그 어떤 청년들을 대비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직을 하면은 봉급을 더 줬고 직급도 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이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럼 명이 짧아요. 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빨리 진급하면 빨리 그만둔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만큼 자기 그 어떤 수준에 맞춰서 직급이 그만한 실력과 어떤 역량을 갖고 어떤 그 직책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직책만 올라가 있는 상황, 인성도 안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그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윗대가리에 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 100%다 따라주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텨내지를 못해요. 어떤 모든 거가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죠. 기초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책임감도 좀 덜하고 이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는 내가 봤을 적에 우리 계통, 건설계통도 이직이 굉장히 많은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이 현장이 끝나면은 그만두고 딴 현장으로, 딴 회사로, 딴 현장으로 이렇게 옮기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 잘 된 사람들도 있고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다녔다고 다 잘 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 20년 30년을 다닐 정도라면은 책임감과 의무감과 역량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래 다닌 사람을 나름대로 그냥 존경하면서 삽니다. 그런 시각을 하시면서 그때 들었던 감정이나 이런 거는 어떠셨어요? 그때 좀 막막했어요. 그 우리 때만 해도 만 55세가 그 정년퇴직이었었거든요. 55세가 정년퇴직이었는데 사실 55세면은 지금의 내가 55세를 보면은 애 같아요. 그 정도로 일할 능력도 아직 좀 남아 있고 힘도 남아 있고 모든 것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이거 꼭 퇴직을 해야 되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이들 결혼도 안 했고 뭐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좀 깝깝한 점이 많았었죠. 그래서 한 1년은 그래도 내가 근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나를 희생을 시키면서 일을 했으니 1년 동안은 나를 위한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 하고 집사람하고 협의를 보고 난 1년은 무조건 놀겠다. 그래서 1년을 정말 열심히 놀아봤어요. 근데 6개월 노니까는 놀 게 없더라고요. 좀 깝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 뒤에 뭔가가 있는데 잡히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아이들을 크고 결혼도 시키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놀기만 한다는 것도 뭐 뒤통수에서 뭘 땡기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내가 했던 분야에 조그만 자재납품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년 했어요. 그 10년을 하면서 그거는 뭐였었냐면은 일단은 내가 마음이 편하고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뭔가를 일이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죠. 그래서 그것도 한 10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지금 3년 전에 자꾸만 이제 적자를 보고 부도 맞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첫째는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 상대를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더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될 텐데, 아버지 뻘 같은 사람이 와갖고 얘기를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또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할 정도의 어떤 그 규모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접자.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접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 활동을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제가 91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공사할 적에 그 KBS의 그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둘이서 한 마음이라는 전국 방송인데, 거기서 이제 뭐 주장원, 월장원, 연말 3위 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아침마당 생방송 있잖아요. 지금 KBS 거기도 출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나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것도 조금의 음악 활동이라고 하면 한 거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그 주부가요열창이 한참 막 굉장히 저기 할 때, 그때 이제 추석 특집 뭐 이런 특집으로 남편 가요열창을 했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남편 가요열창 했을 때 제가 이제 금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찔끔찔끔 이제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지금처럼 음악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내가 그냥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 이 정도였었지, 그냥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이제 활동을 하면서 모금을 해서 이제 전액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를 하고 있죠. 예. 관심 이런 거는 언제부터 있었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예, 어렸을 때서부터 사실 우리 집안이 좀 부유해서 대학 갈 적에 어떤 그런 걸 안 했으면 정말 음대를 가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는데, 집안이 그때만 해도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었지 아무것도. 그게 조금 아쉬웠었고, 근데 그냥 노래는 조금 한다. 뭐 이게 동네 뭐 이런 데서 뭐 이런 소리는 조금은 들으면서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내가 진짜 착각으로 잘하는 줄 알고 실제로는 잘하지도 못하는데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예. 정말 작곡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걸 했으면 지금 저작권료를 좀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참 웃기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근데 작곡가를 가고 싶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뭐 성악가나 이런 게 아니고 음대 작곡가를 가서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대학가요제 1회 때 참가를 했었어요. 본선 참가는 못했지만 예선 참가를 했었어요.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악을 굉장히 이렇게 쫓아갔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계속 음악에 줬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잠을 굉장히 많이 잡니다. 한 8시간, 9시간 자요. 예, 평균. 그러니까 보통 10시에 자갖고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요. 이 정도까지는 자줘야 그 다음에 패턴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운동은 일주일에 보통 한 6일 정도, 5일, 6일 정도를 하는데, 헬스클럽의 반, 아니면 반은 뒷동산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반나절은 꼭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거는 건강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을 가장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습실, 여기는 연습실에 점심 먹고 가서 한 2~3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버스킹을 하려고 그러면은 버스킹 할 적에 어떤 반죽이나 뭐 이런 악보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 100여 곡 이상을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버스킹을 하려면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노래할 거 최소한 60~70곡 정도를 이걸 매일 불러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건 이제 올드 팝송 하고, 그다음에 7080 하고 뭐 세미트롯 이렇게 하는데, 특히 팝송 같은 경우는 한 열흘만 안 부르면 가사가 가물가물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그 하는 노래들을 계속 리바이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곡을 또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실에 보통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 이렇게 저기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버스킹을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버스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하나의 연습이고, 어느 이제 공연 의뢰도 좀 이렇게 들어오는 편이라서 좀 덜 떨리고, 아무래도 연습해 놓은 게 많으면은 그래도 이 긴장이 좀 덜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잘 안 못하다 보면 가사를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연습 겸 해서 계속 하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노래를 이렇게 해보면 옛날에 7080 노래들 이렇게 하고, 옛날에 내가 팝송을 외웠던 거는 그건 안 잊어버려요. 예. 그런데 요즘 하는 거는 한 일주일 열흘만 안 하면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리바이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버스킹을 하려면은. 그래서 버스킹을 일주일에 2~3번 나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자꾸만 안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거를 새로운 곡이나 뭐 이런 거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운동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를 거의 일과에 다 넣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나름 이런 취미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나한테는 행복이다, 다행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55세 나이로 회사 생활을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젊은 시절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든다.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이제 반 살아봤는데 잘 살아왔었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여태까지 가족과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인생은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과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하니까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이런 인터뷰를 그냥 이렇게 길게 인생에 대한 인터뷰는 처음 해봤어요.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런 간단한 인터뷰는 많이 해봤는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라는 어떤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것 같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고맙고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